자, 막스 베버가 보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근세를 거쳐서 또는 산업혁명을 거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든지 어떤 학자든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막스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리를 알기 위해서는 또한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의 반대 또는 상대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굳이 대답을 한다면 봉건주의나 공산주의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봉건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직업윤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직업윤리가 특히 중요함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의 자본의 정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그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면은 그 과정이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특히 개신교의 칼뱅주의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프로테스탄트는 원래 있었던 구교, 그러니까 지금의 카톨릭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구교에 저항해, 지금 있는 종교에 저항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세기에 루터하고 칼뱅이 또 다른 어떤 신부님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지금 카톨릭은 이미 썩었어, 이 구교는 썩었어, 다시 새로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개혁을 하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칼뱅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특히 개신교의 칼뱅주의에서 유래됐다. 왜 칼뱅주의에서 유래가 되었냐라고 말하자면 칼뱅은 성실한 직업, 노동을 강조했고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어떤 그 욕망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근면, 성실, 금욕, 전략, 경건한 자기 극복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이다. 이거는 직업관이다. 라고 생활 태도에서 또는 창출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15세기, 16세기를 거쳐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건국 이념은 칼뱅주의자, 청교도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열심히 벌지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금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남겠어요? 자본이, 돈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자본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혁신을 일으켰다.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체제가 형성이 됐다라고 막스 베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적 경건한 자기 극복으로 낭비를 억제시키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칼뱅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합리성을 추구했다. 지금 동양은 합리성보다는 어떤 그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겼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다면 서구 사회에서는 합리성,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개념들,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을 옳다고 믿는 것. 그래서 그게 합리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칼뱅주의의 금욕적인 어떤 청교도적인 정신과 합리주의가 합쳐져서 이걸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더욱 빛이 났고 빨리 자본주의가 탄생이 됐다라고 막스 베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의 합리적인 생활 태도가 자본주의의 등장을 직접적으로 촉발시켰다. 물론 다른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는 다 다르지만 막스 베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칼뱅주의를 만났기 때문에 근금 전략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고 어떤 합리적인 그 새로운 기업들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체제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빨리
들어왔다. 그래서 칼뱅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게 되어서 근대의 부와 경제의 순환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자본주의의 시작은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 한들 청교도 정신들은 어째요? 금욕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전략하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자기 극복, 늘 그 믿음을 갖고 프로테스탄트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믿음 하에 성경적인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인, 윤리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더 많은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는 근세를 거쳐 산업혁명 이후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어떤 틀이 동서고금 어떤 시공간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않았으며 서구의 근대화 이후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봉건주의 내 어떤 영주가 다스렸고 왕이 다스렸고 이런 시점에서 또한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있었는데 자본주의라는 그 체제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근대화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막스 베버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자본주의 시작은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는데 천민 자본주의로 빠질 위기에 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더 이상의 생계 유지나 부의 축적을 위한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내린 신성한 소명으로서의 실천인데도 불구하고 금욕정신이 상실된 자본주의가 지금 만연하고 있다. 재화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만이 인간을 통제하게 되고 또 마침내 인간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그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돌아가자. 원래의 자본주의 시작은 정신적이고 윤리적이었다. 금욕주의자였다. 열심히 노동을 하는 그런 사회였다.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욕망의 확대가 아니다. 금욕정신에서 좀 상실된 자본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인간이라는 것은 더 편해지고 싶고 금욕하기 싫잖아. 그래서 정신이 없는 전문가가 생기고 돈을 벌기 위한 전문가가 생기고 향락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시민, 모든 고대의 어떤 교양 과목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구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민 정신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정신으로 자신의 직업에 임하게 될 때 자본주의는 지속될 것이다. 그럼 청교도 정신은 다시 설명합니다. 청교도 정신이 뭐였습니까?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때요?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정신, 칼뱅주의자들이 건너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근면, 성실, 전략, 경건한 자기 극복 정신으로 무장을 한 시민계층이 주체가 되어 열심히 직업에 임하게 될 때 자본주의의 지속적이고 무한 성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을 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가슴이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비근한 예로 뭐가 있습니까? 복권, 로또에 당첨이 됐을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가 다 99%가 거의
1등을 벼락부자가 돈을 많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못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있지만, 돈이 엄청나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래도 그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본주의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봉사정신도 있다고, 근면성실도 있다고. 그래서 자본주의 직업윤리상 어떤 그 봉사, 이타정신, 내가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좀 돌보는 마음, 이런 것들도 유지가 돼야지만이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무한 성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어떤 생계 유지도 생계 유지지만, 물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부모로부터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독립이다. 이게 교육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교육이 하는 일 중에서 경제적 독립이 가장 먼저다. 경제적 독립이 돼야지만이 정신적인 독립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제일 먼저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시절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분명히 노력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춘이라는 것은 나른하고 좀 쉬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이러지만, 그렇지 말고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꾸준히, 정말로 꾸준히,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의 삶, 여러분들이 20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저희들이 100년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120년이 평균 나이라 하니까 한 세대마다 20년이 늘어난다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산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직업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100년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평생 직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70살까지 일을 하려면 저는 이 일은 65살까지밖에 못합니다. 정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65살까지밖에 못하는데 앞으로 5년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최소 5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80살까지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80살까지 일을 한다면, 그러려면은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50살 먹은 사람도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책을 보고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물며 청춘인 여러분들은 더 나보다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라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보냅니다.